신 10-2 신 8-3 신 8-1 다른 지문에서도 예시들이 많이 나오지만 뭐 이거를? 아, 나 진짜. 신 5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 왜 웃는데? 아니 신 그렇지 않았어. 야, 신 파이브 아니야? 나도 신 봐요. 뭐야?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의학부 2학번 문제. 저는 글리 1학번 한이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 여기 왜 모였지? 우리 글리가 법을 배우는 학부잖아. 그래서 오늘은 국어, 비문학, 법률 지문 읽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해. 혹시 2020년 9월은 풀어봤겠지? 아 당연하지. 거기 점유 소유 지문 어땠어? 그거는 나한테 너무 쉬운 질문이었지. 점유 계정, 손익 취득. 뭐 이거 당연히 아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도 오늘 저희 영상을 보고 나면 모두 법률 지문에 달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법률 지문을 푸는데 알아두면 좋은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법률 지문 읽는 법에 대해서 소개해주기 전에 먼저 법률 용어부터 같이 알아볼까요? 피고와 피고인이 뭐가 다른지 알아? 그 정도 당연히 알지. 나 전공 1등급이었는데. 너는 청약, 승낙 이런 거 뜻 차이 알아? 아 그건 상식이지. 그래도 국어에서 법률 지문 읽다 보면 이런 용어들 되게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법률 지문 용어를 준비했지. 피고인은 형사 절차에서 사용되는 단어이고 피고는 민사 절차에서 사용되는 단어라는 점에서 크나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상대방을 의미하고요. 원고는 그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즉, 피고와 원고는 민사소송에서 쓰이는 용어인 것이죠. 반면 형사소송에서 쓰이는 용어인 피고인은 검사에 의해서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제기를 받은 사람입니다. 매수는 물건을 사들인다는 뜻이고 매도는 물건을 판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사면 매수가 되는 것이고 주식을 팔면 매도가 되는 것이겠죠. 추가적으로 그러면 매수인은 물건을 산 사람, 매도인은 물건을 판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채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입니다. 요구한 행위를 하게 될 경우 채권과 채무가 소멸합니다. 청약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라고 신청하는 의사표시이고 승낙은 그러한 청약에 대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려고 응낙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청약과 승낙이 모두 이루어져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예시로 팔겠다는 청약에 응하여 사겠다는 승낙이 이루어짐으로써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것과 같습니다. 와, 용어 하는데도 벌써 머리 아파. 그래도 시험장에서 머리 아픈 것보다 낫지. 그치? 그게 맞긴 한데 적어도 법률 지문 풀 때 용어 때문에 헷갈리진 않겠다. 이제 단어도 받겠다. 그 단어들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자고. 법률 지문이 있는 법도 살펴보고 다른 지문에서도 예시들이 많이 나오지만 특히 법률 지문에서는 법조문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법조문만 보고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예시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지문에 나온 예시를 미리 이해하고 법조문에 적용해서 문제로 들어가야 풀기 수월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지문에 나온 예시를 적용하기 전 이것을 이해하는 게 먼저겠죠? 특히 법 지문에서의 예시는 주체들의 관계와 행위에 유의해야 합니다. 2019년 수능 법률 지문 보면서 같이 적용해 볼까요? 이 지문은 계약의 개념과 그 법률 효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1, 2문단까지는 계약, 채권, 채무에 대한 정의가 나왔습니다. 평가원은 여러분들이 이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3문단에 바로 이에 대한 예시를 준비했는데요.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면 갑과 을은 무슨 관계일까요? 그쵸!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입니다. 을이 갑에게 그림을 팔았다는 것이죠. 그럼 을이 그림의 매도인, 갑이 매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주체들 간의 관계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이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주체들의 관계의 파악에 유의해야 합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갑은 그림 A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 전액을 금전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림 A를 넘겨달라고 청구하여도 을은 인도해주지 않았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파악하는 것이었는데요. 갑은 그림 A에 대한 값을 치렀고 을은 그림을 인도해주지 않았습니다. 즉, 갑은 채무를 이행했고 을은 하지 않은 것이죠. 이처럼 주체들의 행위는 문제에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조문의 해석과 관련된 2014년 예비평가 A형 지문의 보기 문제에도 사례 적용형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지문은 여러 대상의 비교를 주축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대상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용한 문제는 빈번하게 출제되는 편입니다. 그럼 비교, 대조를 지문과 문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대상들이 어디에서 공통되고 차이점이 발생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반복되는 구에 집중해야 합니다. 2019년도 6월 모의평가 법률 지문을 같이 살펴볼까요? 이 지문은 사법의 계약과 그 효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지문의 22번은 임의법규, 단속법규, 강행법규의 비교에 대해 묻는 문제였으며 24번은 단속법규와 강행법규의 공통점에 대해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임의법규, 단속법규, 강행법규의 비교 대조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먼저 세 가지 법규 간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생하는 첫 번째 지점은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의 유무였습니다. 임의법규의 경우에는 법적 불이익이 없고 단속법규와 강행법규는 법적 불이익이 있었는데요. 이는 반복되는 어구를 통해서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지문을 보면 3문단에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이라는 구, 그리고 4문단의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라는 유사한 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법적 불이익의 유무 외에도 계약 효력과 국가 개입 유무에 따른 임의법규, 단속법규, 강행법규의 공통점, 차이점을 공통되는 구를 통해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 지문은 앞서 저희가 언급했던 예시가 문제 상황이고 그 문제 상황을 지문에 나오는 법률로 해결하는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률 지문에서는 문제 해결의 흐름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9월 모의평가에 나온 법률 지문을 통해 문제 해결의 흐름을 같이 살펴볼까요? 이 지문은 사단법인의 법인격과 법인격 부인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듯 이 지문에서는 예시를 통해 구체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법률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문에서 나온 예시가 1인 주식회사였고 1인 주식회사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법인격 부인론이었고 권리남용의 조항에 근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문제와 해결의 흐름을 통해서 예시 상황을 보다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 지문 보는 법을 모두 살펴봤는데 근데 이거 내가 생각해도 완전 도움이 되는 꿀팁인데? 그치? 내가 고딩이어도 무조건 끝까지 봤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사람들은 모두 수능 법률 지문 나오면 그냥 가뿐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수능 전에 특수안에 이런 제재들의 지문도 있으니까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가 앞서 언급한 지문들도 풀어보면 도움이 될 거야. 시간 급한 분들을 위해 우리가 모두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놓을게. 맞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잊지 말기. 수능 화이팅! 안녕! I wanna marry you. 'Cause when you're around, I know it's true.